대부분의 형태가 어색하게 전달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물체의 위치와 크기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부분을 정확히 지켜주신다면 세부적인 형태의 표현은 조금 모양이 달라져도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 크게 어색함 없이 형태가 마무리될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진행하는 과정과 순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스케치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시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시켜야 정확한 형태력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 스케치 표현에 적용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정물의 표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에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건 대략적인 화면의 구도를 먼저 설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정물에서 보이는 가장 커다란 정물의 위치를 먼저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의 크기로 내가 정물의 위치를 배치할지 이 부분을 먼저 접근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는 이 정도의 위치에 화병을 집어넣도록 할 거예요. 처음부터 정확하고 구체적인 형태를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로 어느 위치에 배치를 할지 이게 가장 먼저 정해져야 돼요. 자, 내가 그리려는 형태의 중간 부분 위치를 체크를 해주시고 그 중간 위치에 맞춰서 화병이 들어갈 입구의 위치도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병 목의 비율과 몸통이 가진 비율의 넓이를 서로 비교하면서 어느 정도 넓이로 병 목을 그릴 거고 어느 정도 비율로 병의 몸통 부분을 그릴지를 가볍게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넓이가 최대한 똑같이 맞춰지는 것이 안정적인 형태에 도움이 되겠죠. 자, 병 목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기울기를 찾아주시고요. 병 목에서 위쪽은 병 목보다 훨씬 넓은 형태로 넓이에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수직과 수평선을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비율과 넓이의 간격을 체크해 주시면서 형태를 하나씩 잡아 나가는 거예요. 자, 화병의 대략적인 위치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커다란 물체 앞쪽에 있는 열매의 위치도 집어 넣어야겠죠. 자, 화병의 중심보다 우측으로 치우쳐서 중심을 기준으로 넓이에 또 중심 정도에 맞춰서 열매의 위치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작점은 화병보다 아래쪽에서 시작을 하네요. 윗부분은 화병에 물이 담긴 부분보다 약간 낮은 정도의 위치에서 열매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하 좌우의 넓이의 대략적인 크기를 잡았다면 이 크기에 들어가는 가벼운 타원의 형태를 그리면서 물체의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작은 곡면의 흐름들을 따라 그리는 데 집중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커다란 구조의 덩어리들을 체크해 주시고 열매가 들어갈 크기와 위치를 정확히 찾는 것에 더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대략적인 형태만 찾아주셔도 충분해요. 너무 구체적인 형태를 일찍부터 잡으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일단 크기와 위치만 찾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열매 아래쪽으로 테이블의 위치, 꺾임을 찾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열매보다 이 정도 아래 위치에 테이블의 꺾임의 위치가 들어가네요. 모서리의 부분은 화병보다 좌측으로 약간 떨어져서 모서리의 꺾임의 어둠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테이블에 놓여진 꽃의 위치도 가볍게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꽃의 가장 끝부분은 거의 동일한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아래쪽은 책상의 모서리 꺾이는 부분보다 약간
약간 아래쪽으로 치우쳐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끝부분은 자연스럽게 타원의 형태를 그리듯이 대략적인 꽃의 넓이를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형태는 대략적인 위치들이 모두 파악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꽃이 들어갈 위치만 가볍게 잡았고요. 자, 꽃 대의 위치는 봉우리에서 좌측 끝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화병의 아랫부분 정도를 지나가는 위치로 꽃 대의 위치를 잡아주세요. 자, 이제 위쪽 화병에 꽂혀 있는 꽃의 위치도 체크를 해줘야겠죠. 자, 나는 꽃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그릴지 먼저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중심에서는 약간 좌측으로 꽃잎이 치우쳐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꽃 봉우리의 가장 끝부분은 화병의 몸통의 넓이보다 약간 들어가는 정도의 위치가 잡혀 있네요. 마찬가지예요. 꽃잎의 형태를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그리는 시간이 아니고요. 일단 대략적인 위치와 크기만 설정을 해둘 거예요. 줄기는 중심보다 약간 우측으로 치우친 형태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네요. 커다란 꽃 대에 줄기가 우측에서도 하나가 올라가는데 그 기울기의 끝이 화병 몸통의 가장 끝보다 약간 좌측으로 벗어난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상단의 높이도 중심의 꽃 위치보다 아주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좌측으로 뻗어나가는 꽃 봉우리의 위치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봉우리가 2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줄기의 위치도 가볍게 잡아주시고요. 자, 이제 바닥에 놓여져 있는 천의 주름 위치도 가볍게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의 모서리 부분에서 꺾이는 천의 주름의 위치도 가볍게 체크를 해줬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구체적인 형태를 통해서 형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정확히 전달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인 비율과 위치가 크게 무리가 없이 들어갔는지 이 부분을 먼저 전체적으로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구체적인 형태를 이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인 형태의 표현도 마찬가지로 가장 커다란 주제 물체에서부터 진행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화병의 정확한 형태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잡았던 형태가 비율이 틀어진 부분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계속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내가 처음에 잡았던 형태는 얼마든지 틀렸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형태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초보자분들께서 형태를 아주 열심히 신경 써서 표현을 하다 보면 틀린 부분이 있어도 쉽사리 고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관찰해서 표현한 형태이기 때문에 틀렸을 거란 생각을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내가 열심히 표현한 그림이 아까워서 쉽사리 고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그렸다고 해서 내가 표현한 것들이 모두 맞았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내 그림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고 냉철한 시각으로 수정과 체크를 거듭할수록 형태력이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화병 안쪽에 들어가는 줄기의 위치들을 하나씩 추가를 하면서 형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듬어 나가고 있어요. 유리병 안쪽에 들어가 있는 줄기들의 위치도 하나씩 체크를 해주시고요. 유리병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형태적인 특징도 정확히 스케치를 해주면 좋겠죠. 곡면으로 크게 돌아가는 구조의 형태를 잡고 있어요. 이런 형태적인 특징이 빠짐없이 전달될수록 형태의 표현력이 보다 정교해질 수 있고요. 색감을 표현했을 때 보다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이미지의 특징을 전달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작은 부분의 형태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한번 스케치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그림의 전반적인 표현력이 훨씬 좋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형태 표현을 진행해 주시면서 어둠의 흐름도 가볍게 체크를 해 주시면 형태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이미지를 보다 확실히 전달시켜 줄 수가 있으니까요. 가볍게 어둠의 표현도 함께 진행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쪽 위에서는 아래로 뻗어나가는 잎사귀가 하나 표현되어 있네요. 자, 우측으로 길게 뻗어나와서 거의 형태의 끝부분은 열매 우측 형태의 가장 끝부분과 동일한 정도로 뻗어나오고 있네요. 앞쪽의 열매 형태도 보다 구체적으로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정확한 관찰을 통해서 아주 작은 형태의 변화들을 추가를 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형태가 가진 크기와 위치가 정확히 설정되기 전에는 절대 세부적인 형태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순서를 정확히 지켜주셔야 형태력이 빨리 좋아지고 안정적인 스케치 표현이 가능해요. 자, 이제 형태에 가려지는 불필요한 스케치 선들을 조금씩 지워주시고요. 정확한 형태가 가진 외곽선의 표현만 남겨주시는 거예요. 어둠의 위치도 정확히 찾아주시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가벼운 명암 표현을 통해서 어둠의 흐름을 체크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형태가 전달될 수 있어요. 자, 열매 아래쪽에 잡히는 천의 주름의 형태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잡아 나가시면서 스케치 표현의 완성도를 서서히 높여 나가면 돼요. 앞쪽에 놓여진 꽃의 형태도 정확히 스케치를 해볼게요. 꽃잎을 하나씩 다듬어 주시면서 처음에 대충 잡아 놓았던 형태에 맞춰서 꽃잎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다듬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꽃잎의 가장 커다란 특징들을 하나씩 정확히 잡아 나가시면 되고요. 꽃의 형태를 쉽게 잘 그릴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크기와 위치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주시면서 하나하나 그리다 보면 정확한 꽃의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제 채널에 보여지는 대부분의 영상은 스케치 과정 없이 바로 색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정확한 스케치를 잡아놓은 뒤에 색감을 표현하는 영상들이에요. 스케치를 굉장히 연하게 진행을 해놨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스케치의 표현이 강하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저도 모든 색감 표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스케치 표현을 진행한 뒤에 그림의 색감 표현을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스케치 과정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좋은 그림을 그리는데 기본 밑바탕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가벼운 명암 표현을 진행하면서 꽃 봉우리의 스케치를 진행을 했고요. 자, 옆으로 이어지는 꽃대의 위치도 정확히 표현을 해주시고 줄기에 붙어있는 길다란 잎사귀의 형태도 함께 표현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될 수 있겠죠. 자, 책상 모서리, 주름의 어둠 표현들도 함께 진행을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앞쪽에 꽃과 천의 주름까지는 진행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화병 위쪽에 꽂혀 있는 꽃 스케치를 그리면서 마무리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 꽃 봉우리도 아래 그렸던 꽃 그리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쉽게 표현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안쪽에 봉우리 부분을 먼저 정확히 위치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중심을 기준으로 꽃잎의 위치를 하나씩 정확히 그려나가면 쉽게 마무리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안쪽 부분이 조금 어둡고요. 밖으로 나오면서 색감이 밝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스케치 과정에서도 간단한 명암 표현을 함께 진행을 해주시면 형태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잡아내실 수 있어요. 쭉쭉 길게 뻗어나가는 직선을 활용해서 정확한 위치와 크기를 하나씩 체크해 주시면 돼요. 형태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형태들이 아니기 때문에 크기, 위치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체크를 해주셔도 꽤 정확한 형태의 느낌을 전달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형태가 어색하게 전달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물체의 위치와 크기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부분을 정확히 지켜주신다면 세부적인 형태의 표현은 조금 모양이 달라져도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 크게 어색함 없이 형태가 마무리될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자연물 같은 경우에는 작은 형태의 표현이 오차가 생겨도 그게 크게 어색함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작은 형태의 표현은 오히려 내 느낌대로 표현을 진행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정물 스케치를 진행하는 방법과 순서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는 스케치만 보여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 소묘를 진행하면서 그리는 스케치보다는 훨씬 강하고 선명하게 스케치를 했다는 점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소묘의 표현에서는 선이 강하게 튀면 안 되기 때문에 스케치 표현을 이렇게 진하게 진행하실 필요는 없어요. 스케치는 정확하게 그리되 진하기는 최대한 연하게 그리는 게 소묘의 표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